안녕하세요. 체리쌤의 교육 감 잡고 시작하자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지난 금요일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2021학년도 과학영재교육원 입시요강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입시요강을 공지하였는데요. 서울교대 영재원에 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아셨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지필평가와 면접으로 선발했던 교대 영재원이 올해 선발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미 고려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서울교육 후 선발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었는데요.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살펴볼게요. 이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부 정책에 따른 선발 방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말 그대로 서울교육 후 선발 후 교육이 이루어졌던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선교육 후 선발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6, 7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교육과 과제 평가를 통한 1차 합격자를 선발한 후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공지 내용을 기반으로 입시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입시 요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시 요강을 보기 전에 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영재원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재원에 가기 위해서 일단 그곳에 지원이 가능한 지역인지 혹은 학년은 되는지 모집 분야는 융합으로 선발을 하는 건지 각각 선발을 하는 건지 어떤 영역이 있는지 수업을 진행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인지 혹은 지원 전에 준비할 서류들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 후에 준비에 문제가 없고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선발 과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은 기존의 1차는 질필평가에서 2차는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온라인 교육 및 과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아까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 과제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고 아직까지 1차 통과 인원을 발표하진 않았는데 작년까지 1차 집필 후에 1.5배수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통합 대상자인 경우에는 1차 평가에서 4배수 이내만 들었을 경우 면접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고요. 1차 선발이 이제 되고 난 경우라면 면접 전에 추천인이 추천서를 홈페이지에 작성을 한 후에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고 평가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이 되고 나면 이런저런 제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공지된 요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쭉 보여드리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애매해서 캡처본을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모집 분야죠. 모집 분야 및 정원을 보시면 모집 분야는 크게 두 가지예요. 초등융합과 중등융합이고요. 초등융합인 경우에는 수학, 과학, 정보 각각 40명, 60명, 20명을 선발을 하고 총 그래서 120명이 선발이 되고요. 중등융합인 경우에는 수학과 정보를 합해서 수리정보 20명, 과학심화로 20명을 선발하고 있어서 총 40명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학년을 자세히 보면 초등 융합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학년이 서울특별시 소재의 초등학교 3, 4, 5학년 재학생이면 되고요. 초등학교 3, 4, 5학년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선발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되겠지만 4, 5, 6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아요. 4학년과 6학년이 한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 인원을 이제 작년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어요. 120명 중에서 초등융합을 보면 120명 중에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중등융합인 경우에는 똑같이 서울특별시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이면 되고요. 아니면 동등한 학력을 갖춘 학생이면 되고요. 이 학생들이 6학년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입학 지원서는 모집이 지금 금요일부터 안내가 되고 있고 입학 지원서 접수는 9월 5일. 여긴 신기하게 토요일부터예요. 보통은 뭐 월요일이나 평일에 진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9월 5일 토요일부터 9월 8일 화요일까지 그 다음 주 화요일 좀 짧은 편이죠. 화요일까지 제출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있고요. 제출할 서류를 살펴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입학 지원서 그리고 동의서, 자소서 및 보호자 의견서가 필수적으로 전체 모든 학생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사회통합 대상자인 경우에만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계속 변화가 되었었는데 작년 항목만 볼게요. 그래서 총 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재원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이유 쓰고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가장 힘들거나 뭐 싫은 것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세 번째는 지난 1년간 읽은 책의 제목 쓰기 10권 이내에 그리고 지난 1년간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책 한 권의 제목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그리고 30년 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예상해서 쓰기. 마지막으로는 지원 분야에서 현재 꼭 알고 싶은 질문 한 가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었고요. 총 5가지 모두 글자 수를 100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500자까지, 재작년에는 300자 그랬는데 작년에는 항목당 100자로 글자 수를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100자로 줄였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포인트만 집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출 서류는요, 지금처럼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작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소개서나 보호자 의견서 같은 경우는 바로 작성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한글이나 메모 혹은 직접 자필로 작성을 해본 후에 완성된 내용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차 전형에서는 지원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함께 평가하고요. 온라인 과제 평가 기간은 9월 9일 수요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한 6, 7주간에 걸쳐서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시한 과제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정 수준을 통과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교육 및 과제 제출의 내용은 이전 연도까지의 지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정보 전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융합의 내용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한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라고 하면 최대 7개 과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격주로 낸다라고 하면 수학과 정보 그리고 한 융합 해서 4개의 주제로 과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형은 1차 발표 후에 추천서를 입력하도록 하였고요. 추천서의 접수 기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 기간에 접수를 홈페이지에 직접 추천서를 써주셔야 하고요. 추천인의 자격으로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지원자를 지도했던 담당 교사나 학교 선생님 혹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지원자를 가르쳤던 교인이 될 수 있어서요. 이 중 한 명에게만 받으면 되는데 보통 영재교육기관에서 내가 만약 수업을 받았고 수료를 했다 아니면 수료 예정 중이다 라고 한다면 교인한테 받는 게 그러니까 영재원 수업을 했던 선생님께 받는 게 가장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반적인 전형 단계나 선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 전형은 서류평가, 온라인 과제평가로 실시가 되고요. 과제평가가 나고 나면 1차 전형 합격자 발표가 10월 30일 금요일이에요. 23일까지 수업을 하고 단 일주일 만에 평가가 발표가 되죠. 1차 합격자 발표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각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미리 해도 그 과제에 대한 적절한 적절성에 대한 피드백이 별도로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고요. 과제는 당연히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걸 알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대학인이 당연히 레포트 표절 가리는 시스템이야 있을 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주로 그 진실 여부가 가려지도록 굉장히 삼엄한 면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 2차 전형의 면접 평가를 확인을 하면 면접은 11월 7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작년 면접 방법으로 보면 현재 작년 면접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 융합의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총 이렇게 두 문항으로 공통으로 두 문제가 공통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6개의 모든 180명, 1.5배수를 선발하니까 180명이 6개의 모등으로 모든별 각 약 한 30명씩 대기실에 입시를 했고요. 수험 번호대로 배정된 자리에 앉은 후에 첫 번째 문제인 대기 중인 과학실 안에 있는 물건이나 보이는 바깥 풍경 중에서 궁금한 것을 하나 골라 탐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할 것을 고르고 서술하는 내용으로서 학생의 창의성이나 상황 대처 능력, 지원자의 지식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열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성한 답안은 제출만 하고 이 답안에 대해서 학생이 제출한 답안에 대해서 별도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면접 약 한 15분 전에 주어졌다라고 하고요. 개별적으로 면접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작성한 이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쓰는 거였는데요. 15분 전에 주어졌고 개별적으로 면접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면접관에게 제출을 하고 질문에 따라서 그 면접관이 제출한 것을 보고 질문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해요. 기존처럼 자기소개서 문항을 물었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13일 홈페이지에 통해서 공지가 되고요. 합격자 등록 기간이 지금 보시다시피 16일에서 17일 딱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일정을 잘 확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생기부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 뭔가를 쓸 때 생기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유의사항으로 꼭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서울 소재 3개의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면접이죠. 2차 전형 면접은 한 곳에만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 꼭 이 점 확인하시고요. 3개 대학의 2차 전형 응시자 명단을 비교해보고 중복 응시자인 경우는 모든 영재원에서 불합격 처리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지필고사로 우수한 재원을 대거 확보했던 거잖아요. 교대 같은 경우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선발 방식의 변화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고사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선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지사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부 정책에 따른 선발 방식의 변경이에요. 4차 영재교육진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성교육 후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열정 있는 학생 누구나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고요. 그렇다면 그런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회성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생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과제물이나 산출물을 관찰하면 당연히 학생의 입체적인 모습이나 전반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일회성이 아닌 여러 회차의 과제 관찰을 통해서 그 학생의 영재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은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많은 영재원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이것은 가장 좋은 선발 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건 시간적인 제약과 여러 가지 부분이겠지만 수많은 아이들의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과제를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정말 학생이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 과제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적어도 몇 프로는 티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발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능력은 충분하지만 일회성 시험에 약해서 교육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친구들이 성실함이나 이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인 경우는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올해는 선발 방법이 바뀌어서 지필이 아닌 온라인 과제평가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출 서류를 보면 첫 번째 지원할 때는 입학 지원서나 동의서들이 있고요. 자기소개서나 보호자 의견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인을 통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최종 합격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동의서나 사진, 생기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강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지금처럼 요약된 일정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바라고요. 이상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입시요강 및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정에 주의하기 바라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